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입니다. 출사표를 던지시고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아니 근데 언제 이사 갔어요? 아, 저희 이사는 동네에서. 3월에 갔어요.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얘기도 보고를 해야 없이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사를 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갔더니 예. 뭐 휴지만 날리고 먼지만 날리고 을씨년스러워서 김용민 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옆 건물까지 다 가서 조사를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망할 뻔했습니다. 망할 뻔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도 문이 잠겨 있고 먼지만 쌓여 있고. 예. 아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급히 지금 제가 차를 돌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문자로 이사한 곳 알려드렸는데 그건 못 제 보셨나 보다. 잘못입니다. 예. 네. 네. 자, 대선 승리 감사 투어도 하셨고요. 네. 솔직히 이번 대선 정청래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 기여도가 뭐 특별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전 국민의 열망, 네. 내란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시대 정신,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네. 실현됐고 저도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네.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지난번 노상원 수첩에 나온 수거 네. 명단에 네. 오늘 출마 선언하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계셨고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계셨고 네네. 역시 이런 분들이 당대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는데 말이죠. 네. 그때 얘기로 돌아가서 그 이름에 그 정청래 이름 석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던가요? 저는 처음에는 수거 대상인 줄은 진짜 몰랐고 네. 어떤 의원님이 네.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예. 정 의원도 거기 예. 수거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 깜짝 놀랐고 예. 그리고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을 때 열 몇 명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며칠 지나고 보니까 여기 안 끼었으면 속았을 뻔했어요. 네. 네. 실제로 예.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 농담으로 네. 나는 왜 못 끼었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거기 김용민도 있길래 저는 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김용민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의원인지 나부랭인지가 소상이 없어서 그냥 저는 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네요. 네네. 미궁에 빠질 문제가 됐어요. 네. 예. 네. 자, 왜 이 시점에 정청래 당 대표여야 합니까? 원래 3년 전부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이렇게 해서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0.73%로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안 됐고 네. 그래서 저도 당대표를 내가 하는 것보다는 네. 이재명 당시 전 대선 후보가 당을 이끄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 당대표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예.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 이재명 전 후보께서 하셔서 당을 이끄는 것이 더 좋고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아하.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고위원 하면 됩니다. 당대표 출마하십시오. 네네. 그렇게 하고 제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일기 체제 때 수석 최고위원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출마 선언문이 이거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미뤄야 합니다. 네. 저는 최고위원에 출마합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이재명 그 후보께서 대통령 되셨다면은 당대표는 정청래가 돼야 한다.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습니까? 그때 출마를 했겠죠. 네. 그렇고 이제 그러면 이재명 당시 대표 임기가 2년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임기 2년이 이제 맞춰져 갈 때 그때 당내에서는 연임이라는 컨셉은 상상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국민 눈치를 잘 보지 않습니까? 눈치를 잘 보아하니 저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돼서 진두지휘를 하고 그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때인데 그때 제가 둘이 만났을 때 연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못 꺼내게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여론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다 임기 마치면 제가 당대표 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국민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 제가 먼저 안 나가겠다. 네. 연임하셔라 이렇게 물꼬를 트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제 예상대로 총선 끝나고 연임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했을 때 네네네. 저는 당대표 안 나가겠다. 예. 연임하셔라 이렇게 예.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죠. 예. 아, 네. 그런 과정이었군요. 1층인데 몇 층으로 가야 됩니까? 2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시러 나가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다 오셨군요. 하겠습니다. 계단으로. 예. 아이고, 자, 정청래 의원님이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서교동에서 지금 25분 만에 오셨어요. 예.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아유, 의원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바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로 옮겼습니다. 아이고 확장 이전했습니다. 악수는 한번 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네. 자, 메모지 한 장 주세요. 네, 저 물도 좀 한 잔 주시고. 네네네. 예. 아, 의원님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하셨고요. 네네. 처음 이제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당 대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사실 이재명 대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도 없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네. 제안하셨고 네네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또 뒷받침하셨고 네네. 그런 일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네, 이재명 대표 체제가 3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니었다면 이루지 못할 일들. 아이고, 예를 들면 예.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 주권 정당. 네, 많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좀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네, 저도 법사위원장이 못 됐을 겁니다. 오, 저를 법사위원장 하는데 얼마나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뭐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도 상임위원장 한번 하셨잖아요. 행정위원장이었나요? 그때 과방위원장이었습니다. 과방위원장. 그때도 그냥 어떻게든 정청래 의원을 끌어내려고 그 당시 뭐 저쪽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그때 공작이 많았어요. 과방위원장 1년을 하고 네. 행안위원장하고 예. 너무 중요한 상임이니까 네. 맞교대를 해서 네네네. 민주당이 먼저 과방위원장을 하고 네. 그리고 행안위원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 저는 과방위원장 1년하고 행안위원장으로 가기로 돼 있었고 네네. 행안위원장 하고 있던 고 장재현 의원이 행안위원장 1년하고 과방위원장으로 오기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과방위원장을 1년 마쳤는데 네. 국민의힘의 반대라기보다는 네. 민주당 의총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과방위원장 1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예. 그러니까 그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행안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 갔습니다. 하하.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의힘 그 장재원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 오는 건 오케이. 예. 정청래가 행안위원장으로 가는 건 노. 그래서 의총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안 하겠다. 근데 그때 네. 저한테 공개적으로 의총에 나와서 정청래는 행안위원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의원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그 덕분에 제가 법사위원장 1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 인간지사 세용지마더라고요. 네. 21대 국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자기 당대표 잡아가라고 체포동의안 가결한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 수두룩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국민의힘 고 장재현 의원은 오케이를 하고 정청래는 노를 민주당 글쎄, 의총에서 그게 바로 합니까? 21대 국회였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참 그 얼마나 화딱지가 나든지 그 시기에 또 최고위원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안위원장으로 1년을 더 했으면 2년 네. 임기를 다 마치는 거기 때문에 네. 22대 법사위원장을 못 했죠. 그게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세웅지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22대 첫 법사위원장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 하시라고 한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까? 그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재명 당대표, 네. 추미애 국회의장, 네. 박찬대 원내대표. 예.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 그럴까 그림을 그렸다고 그럴까 네. 뭐 하여튼 도미 역할을 했다고 그럴까 그런 역할을 좀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거라는 것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근데 법사위원장부터 이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래서 의결을 이제 본회의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예로부터 보면 정말 거기서 막히면 모든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상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뚫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아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순간 떠올랐어요. 예. 나다. 정청래다. 예. 예. 그래서 정청래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래서 당시 이재명 대표께 아무리 떠올라도 안 떠올랐는데 네. 떠올랐습니다. 네. 누구냐요? 그래서 예. 정청래입니다. 그때 막 웃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박찬대 그건 원내대표 권한이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하셔라.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임명을 했죠, 저를. 그 상임위원장 배분 임명은 원내대표 전적인 권한이거든요. 소관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때 정말 고민도 많았을 텐데 결단을 해준 거죠. 당내 무수한 반대도 있었을 텐데 행안위원장도 안 된다는 민주당의 정서였는데 그래서 법사위원장 할 때도 반대가 좀 많았는데 네. 그걸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단을 해서 총대를 메고 다 물리치고 저를 임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한 차례 저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근데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소 예. 국회 탄핵 소추위원이거든요. 예. 국회법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탄핵만 되면 제가 헌법재판소 나가야 됩니다. 네네네. 10명 하면 10번을 나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예. 탄핵소추위원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일단 사람이 싫어서.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고. 그쪽에서. 그래서 실제로 반대가 많았고 예. 걱정도 많았고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기우, 우려 이런 거였는데 네. 실제로 제가 들은 것은 정청래가 예. 성격이 과격해서 헌법재판관들하고 싸우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법사위원장을 그만두란 얘기거든요.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아니었으면은 사실 이런 내란 수습 새로운 나라를 위한 대선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앉아 있는데 네.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윤석열하고 눈싸움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피했죠. 근데 눈을 못 마주쳤어요, 저랑. 저는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 인간이 이렇게. 그래요. 네, 겁이 많아. 그런데 이제 화장실 앞에서 두 번 만났거든요. 그래요? 네. 우연히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네. 서로 그때 얼굴이 마주쳤는데 네. 서로 이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얼굴 표정도 좀 기억이 나는데 네. 더 기억이 나는 것은 왜 바지를 저렇게 입고 다니지? 거꾸로 입고 다니듯이. 아니 저렇게 바지를 후줄근하게 이렇게 입고 다닐까? 저는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네, 그런 거 없었고요. 말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고 하여튼 헌법재판소에 뭐 할 때마다 이제 가면서 뭐 이 얘기가 주는 아니지만 네. 입장할 때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모두 진술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최후 변론을 어떻게 할 건가. 진짜 네네. 거기에 매달려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윤석열만 탄핵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을 탄핵했는데 거기 그때마다 그때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왜 탄핵을 했는데 소추 요지, 예. 탄핵 소추 예. 요지를 제가 말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소추 이유가 다 다르고 예. 이제 그때마다 이제 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랬던 건데 또 문영배 소장 대행이 네.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들이 예. 소추 요지서만 읽으면 되고 네. 나중에 최후 변론서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예. 윤석열한테 물어보면 저한테도 공평하게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도 답변을 준비를 하거나 네. 어떻게 물어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즉석에서 네. 답변을 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혹시 말을 잘못해서 네.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예, 그런 이를 그치면 어떡하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 윤석열 보낸 걸로 네. 성공한 법사위원장이 되셨어요. 저는 뭐 확실하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이제 대표 출사표를 내셨단 말이죠. 네. 정청래 대표 시대에 민주당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제가 사실 오늘하고 네. 출마 선언문 공약 이런 게 쭉 있는데 네. 하나도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네요. 그냥 머릿속에. 머릿속에 예. 얘기한다면 내가 왜 대표가 돼야 할 것인지에 이제 대한 뭐 나름대로 정립하신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싸움은 정청래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아. 이제 여러 가지 출마 선언문에서 여러 가지인데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 문장이라고 말씀도 이제 하시고 그러는데 우선 그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네. 예를 들면 뭐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역할이 있고 네. 또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역할도 있고 다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 대표의 역할은 역시 당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강한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유능한 정당이 강한 정당이죠. 네. 근데 예. 유능한 정당이 강한 정당이 되려면 당원들이 실제로 주인으로서 당에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네네네. 그럼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예. 1인 1표가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아, 대의원, 국회의원, 뭐 예. 평당원.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네. 조항이 2개가 있는데 네. 그건 다 1인 1표예요.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당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을 때 1인 1표가 안 되냐. 네. 누구는 한 표고 누구는 100표고 이게 말이 되냐. 예. 그래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자 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직 마무리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1인 1표가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전당대회 때도 보면 예. 대의원이 15%, 네. 권리당원이 55%, 네. 국민 여론 30%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못하러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냥 당원 70%, 국민 여론 30%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의원을 굳이 15%라고 넣은 건 뭐냐면 네. 그게 1대 20표 정도 될 거예요. 이건 내 한 아니지 표가 않느냐. 20명의 당원. 그러니까 누구는 한 표를 찍었는데 그게 20표의 효과가 있다면 이게 민주정당이냐. 표의 등가성이 없죠. 이건 기본이 안 됐다. 네. 그런데 이 대의원을 또 나름대로 지배하고 장악하고 통제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 공천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얘기해서. 1000표, 2000표 행사하는 것과 맞먹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1인 1표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들이 설령 안 좋아할지라도 네. 이건 꼭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 임기 내내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고인물이 사라져요. 네. 뭐 실력도 없는데 그냥 계속 나 위원장이요 하면서 그 자리에 대못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의원 제도는 네. 당원 당규상 필요한 조직입니다. 뿌리 조직이고 골간 조직이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왜냐하면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평당원이 다 모일 수는 그러면 없으니까. 대의원에게 예를 들면 20표를 주는 네. 이런 것은 막자. 그냥 대의원도 똑같이 한 표 행사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대의원 제도는 그러면 반대하는 것도 또 많아요. 반대하는 부분도. 그래서 예.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는 살려두되 대의원 투표제는 이것은 폐지하겠다. 네. 아, 이거에 꽂힌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그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지역 조직에 네. 계신 분 얘기가 이건 혁명적인 방안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실현될 이제 수 있을지 너무 그런 궁금하다 얘기도,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도 많이 정도예요. 했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예. 지역위원장도 네. 권리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하자. 그렇죠. 대통령하고 이제 그런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역위원장도 권리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권리당원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네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것이 당원이 진짜 주인되는 정당이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민주정당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강한 것이고 이렇게 강한 힘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야 다음도 정권을 예. 재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정권 창출의 본질은 당이죠, 당. 그래서 이건 또
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무 개입이에요. 윤석열은 밥 먹듯이 했던 당무 개입. 이재명 대통령은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의 뜻을 살펴서 당대표가 할 일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개입하면 불법 시비가 또 논란이 걸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것은 이심정심.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 이심정심으로 해치워야 될 부분이다. 예, 그렇게 예, 생각을 예. 하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좀 생소한 공약을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연말에 당원 콘서트를 하겠다. 당원 콘서트요? 예. 오, 이건 뭡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저하고 동갑인 네. 저하고 얼굴이 비슷한 크기인 이승환 씨. 예를 들면 이승환 씨를 초청을 해서 당원들이 좋아하는 예, 이런 예.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엔터테이너들을 초청해서 네. 무슨 잠실체육관이든 예. 아니면 뭐 상암운동장이든 이런 데를 오. 빌려가지고 예. 당원들이 하루 동안 모여서 네.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KBS, MBC, SBS 연말 시상식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예. 최우수 당원, 당원 대상,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예. 각종 부문별로 만들어서 신인 당원상 뭐 이런 뭐 신인 당원상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특별상으로 예. 민주당을 많이 도와주고 네. 또 이재명 전 성북을 위해서 일했던 유튜버상 김용민 유튜브의 김용민 그렇게 이제 시상하고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저는 17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왜 정치는 칙칙하고 경직되고 그렇죠. 왜 비판의 대상만 되냐.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를 하자. 제가 2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당원도 즐길 자격이 있다. 언론사들이 이제 국회 실황을 네. 의사 실황을 그 중계하고 또 편집해서 올리는데 네. 법사위가 가장 많았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재미있는 법사위를 아직 그래서 만들어주셨어요. 어제도 이제 원주에 갔다 왔는데 예, 어떤 예. 분이 그래요. 예. 연예인 만난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만큼 이제 익숙하다.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다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다녀보면 저는 안 그런데 저는 그냥 정치인 정청래인데 네. 저를 보고 악수하고 좋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막 진짜 막 약간 흥분 상태 펄쩍펄쩍 뛰고 막 이럴 수가 막 이러면서 예. 정청래를 여기서 만나다니 하면서 예. 그렇게 좋아라 해주시는데 예. 법사위 중계에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핵심 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많이 했고요. 아니, 헌법재판소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네. 그쪽 변호사들도 그렇고 윤석열도 말하는 거 보니까 예. 내가 계엄 유발자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법사위 했던 걸 엄청 많이 막 실제로 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주연이 이제 정청래였다면 조연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었습니다. 네. 유상법부터 시작해서 네. 송석준. 요즘 주진우가 뜨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주진우 의원. 그리고 이제 공약도 하나가 예.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이죠. 내란 정책 확실한. 그래서 예.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네. 조사위원회도 설치하고 뭐 당도 필요하다면 국회도 네. 하고 그리고 지금 3대 특검 이거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간섭할 수는 없지만 네. 이것에 대한 팔로우도 잘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개혁은 달궈졌을 때 쇠를 때리는 것처럼 그렇죠. 빠른 시간에 내야 빠른 되거든요. 시간 내에 해야 돼요. 그래서 질질 끌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장기전 가면 안 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는 즉시 네. 제가 바로 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TF를 만들어서 3개월 안에 끝내겠다 이거. 왜냐하면 더 끌면 안 됩니다. 길게 끌었다가 이게 문재인 정부 올해를 때도 넘기면 예. 반격의 시간, 그렇죠. 공격의 시간을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예. 속전속결 전광석화처럼 이거는 해치워야 된다. 자, 당 대표가 되신다면은 아마 이 고민을 하실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때 네. 12.3 비상계엄 때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서 수작을 부린 것이 네. 드러났다. 네. 위헌정당으로 가야 될 상황이 왔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 당 대표가 됐을 때 이 네.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 여러 네. 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때 통합진보당이 예. 내란 예비 음모 이걸로 예. 정당이 해산됐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평의원이었던 그 이석기 의원 그렇습니다. 네, 행위 때문에 국민의힘은 예.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네. 정당 해산 심판의 네. 대상이 된다. 네.
그리고 저는 대선 때도 네. 대통령 후보 선거를 낼 자격이 없다. 해산될 정당이 무슨 네. 후보를 내냐, 예. 염치가 있냐, 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당 대표가 된다면 당 대표 혼자 또 네. 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은 당의 당원들과 의원들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네, 결국 당대표 의지가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네. 지금까지는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면 그걸 당론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그건 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론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결론이죠. 의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아. 당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당론이지. 근데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내린 결론을 당론으로. 네. 이게 잘못 언어 사용이 됐다. 네. 그래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로 그야말로 진정한 당론을 정하겠다.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네. 당원에게 묻겠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의원님, 그 워낙 화제의 인물이시다 보니까 또 500만 당원 시대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많아지고 네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의원님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의원님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 저는 비판을 저한테 네. 하실 분들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네. 또 토론도 이루어지고 예.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된 그 비판의 그 메시지 중에는 이게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겠는가? 뭐 예.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지방선거 승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부분? 어떤 작은 언론 매체에서 네. 정청래는 네. 왜 자꾸 마포울에서 당선되는가? 그게 이상하다. 아, 그래요? 네. 마포울에서 정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강대교를 출퇴근하면서 네. 국회로 갈 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네.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무총리 장관들을 혼내고 비판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국회에 있을 때는 웃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서강대교를 타고 또 퇴근할 때는 북단으로 오실 때는 퇴근할 때는 고개를 낮춥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인 주민들을 주인처럼 모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20년 좀 넘게 정치를 하면서 마포을 주민들하고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쓴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그게 국민의힘 당원이라 할지라도 네. 항상 저는 웃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기조를 유지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TPO에 좀 충실한 정치인 중에 하나죠. TPO? 네. 왜냐하면 네. 시간, 예. 장소, 타임. 경우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부산의 해운대 자갈시장도 갔는데 왜 이렇게 잘 웃는 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법사위원장 할 때는 잘 안 웃죠. 왜냐하면 그 엄숙한 상황에서 웃으면 너 또 왜 웃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간, 장소,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타임, 플레이스,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케이전. 네. 당연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되면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갈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맞게 언행을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지 않는가. 과연 둘은 친한 사이인가 이렇게 의문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영 TV에서도 그 질문을 하길래 네. 뭐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기는 그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 한 게 2006년도 7년도 그때쯤입니다. 그러면 20년 됐어요. 2006년, 2007년. 예. 아 그때 또 대선 국면 때 그때 이제 함께 그 정동영 대통령 만들기. 네네네. 예. 그때 이제 그때부터 2년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20년 정도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냥 부부싸움 한번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혼했네, 같이 안 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이재명 대표 곁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생사의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서 이 대표와 함께 아마 가시밭길을 걸었으니까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얘기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가고자 하는 길, 하고자 하는 일,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안다고 제가 자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 공개하면은 안 되죠. 그리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를 했어요. 뭘요? 대선 때. 어떤 거? 아니 저는 골목골목 선대위 공동위원장 맡아서 광주 전담 유세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아마 대선상 없었던 일 같기도 한데 드문 일이긴 한데 저희 지역구에 오셨어요. 대선 이제 선거운동 유세하러. 근데 지역구 의원 제가 거기 없었어요. 아, 맞아요. 예, 네. 마포에서 그래서 유세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어디 가자고 막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광주 전남 거기 내려가 있다고 유세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게 좀 걸리셨나 봐.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식당 가서 네. 식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사인해 달라고 했나 봐요. 예. 근데 거기에 그렇게 쓰셨더라고. 정청래의 친구 이재명. 아. 그래서 누가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페이스북인가 어디 공개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 정도 되면 공인 베스트 프렌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청래 김용민의 친구 이재명 이렇게 사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뭐 생사고락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상계엄도 넘었고 네. 또 최고위원 하면서 제가 가장 옆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서너 시간을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4시간 동안 가만히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 가장 많은 대화를 아마 한 사람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어느 방송에서인가 어디에선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 3년 중에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 예, 예, 예. 저는 이상하게 예. 비상계엄 내란 때가 아니더라고. 언제? 언제였냐면 예. 체포동의안이 2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첫 번째는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개표를 그때도 저 반란표가 꽤 있었어요. 그렇죠. 예. 개표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예. 무효표 때문에 예. 무효표냐 아니냐 때문에 1시간 동안 발표를 못 하고 있었을 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좌석에 앉아 그 옆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데 네. 그 1시간이 저는 가장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귓속말로 눈동자도 움직이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카메라가 다 찍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차 때는 다행히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몇 표 네. 차이로. 근데 감옥에 가냐 마냐 이 기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갖 관심이 이제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의 얼굴 표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눈동자도 흔들리지 마시고 앞에만 그냥 주시하십시오. 이 당시에는 네. 물만 마셔도 네. 이거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렇죠. 도배를 했을 거예요. 뭐 초조한 뭐 네. 이재명 속타는 이재명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래서 1시간 동안 옆에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거든요. 그때가 저는 이상하게 죽을 고비 4번 넘기고 뭐 진짜 칼로도 찔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때가 네. 가장 첫 번째 확실한 위기여서 그랬는지 그때의 기억이 저는 제일 많이 남습니다. 네. 그래요. 그 위기 때 정치적으로는 거의 생사기로에 섰을 때 옆에 계셔서 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께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원래 지도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크는 법입니다. 네. 이 무도한 검찰 탄압 나중에 잘 되고 나면 네. 검찰의 탄압마저 지나가는 과정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역설적이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할 때 힘들 때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과 자주 통화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예. 제가 조언을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광주 전남 가서 유세할 때는 네. 제가 자랑처럼 얘기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많이 드렸다고 하면서 예. 옆자리 짝꿍 잘 뒀죠. 그러면 사람들이 옆자리 짝꿍 잘했어요. 막 또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하고 했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참 그날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그때 서울 구치소에 잠깐 계시잖아요. 이재명 네네, 대통령께서. 그날 밤에 너무 속이 타가지고 제가 저 정청래 의원께 전화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 어떻게 될 것 같냐. 나 지금 나가.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씩씩하게 나가셨던 예, 예. 말씀하셨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지팡이 잡고 예. 그 교도관인가요? 그분들한테 인사했던 그 장면이 네.
진짜 인생 컷이죠. 맞습니다. 네, 인생 컷입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되면은 개파 정치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근데 개파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개파가 없으면 개파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러면. 예를 들면 예. 그 개파 정치의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저는 소위 말해서 586 운동권 거기에는 그들이 왕따를 시켰고 저도 네. 왕따를 시켰어요. 부르지도 않았고 제가 간다고 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한 의정 활동에 해가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쓴 책 중에 개파 정치의 폐해 부분도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개파가 3개가 있습니다. 태자당이 있고 공청이 있고 네. 상하이방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네. 오랫동안 뭐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개파의 폐해가 있는데 네. 이 개파의 폐해는 당을 좀 먹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산해야 되고 다만 정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 노선에 따라서 그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정치 노선을 같이 가는 사람들은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86 운동권 시민운동 했던 이런 데 여러 가지 정파 조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간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네, 네,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개파 정치를 하다 보면 의정활동보다는 개파에 충실하고 개파 보스에 줄 서고 네. 그러다 보면 공천을 거기서 받으면 국회 의정활동 정치예요, 안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출발 자체가 네. 이 개파 보스가 나눠 가졌던 공천권을 해체하자. 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04년도 17대 국회 때. 네. 저는 그래서 지역 경선을 통해서 누구가 손을 잡고 저한테 이끌어줘서 개파에 속해 있어서 네.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뽑은 공천으로 제가 공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게 저는 개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사실은 개파 정치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청래 의원님이 가시밭길을 걸어온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제가 갑자기 공천을 못 받는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대표가 되면 소위 말하는 비판이 대상하고 있는 586의 정치 문화 이거 청산하겠습니다. 오, 어떻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 586의 정치 문화를 비판하면서 97세대들이 네. 586 선배 정치인한테 술 얻어먹고 밥 먹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대로 배운 게 또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97세대한테도 그런 게 지금 사실상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을 청산하는 방법은 사람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낡은 정치 가는 사람들은 네. 청산하겠다. 예를 들면 예. 그건 인적 쇄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 재선 네. 중에 예. 저는 가장 돋보이는 의정활동과 정치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네. 또 최고위원 할 때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당원 당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고 근데 이 장경태 의원이 자봉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예. 본인은 2006년도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의자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평당원부터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구한테 손잡고 줄 서서 당에 들어오고 공천받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평당원 활동을 건강하게 열심히 해서 네. 그것이 인정받아서 결국은 본인이 국회의원을 원하든 기초단체장을 원하든 네.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선 중에 모경종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인천에. 네. 예. 근데 이 모경종 의원에 대해서 아직 언론에 이렇게 주목을 하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의원입니다. 모경종 의원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성남지청 수사받고 다니고 할 때 네. 수행비서였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최고위원들 모임하고 그러면 항상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네네. 그 같이 차 타고 다니고 예. 수행비서였거든요. 네. 근데 언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든 이제 모경종 그때 수행비서 얘기 나왔는데 아니 저 친구가 메시지까지 봐줍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보통 수행비서면 일정 챙기고 뭐 이런 일 주로 하는데 메시지까지 챙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정도입니까? 했더니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경기도지사 할 때 청년비서관 공채인데 네. 160대 1인가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알면 알수록 네. 이 모경정 의원이 잠재력이 너무나 대단하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뭐 백 써가지고 국회의원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얘기도 안 했대요. 그리고 그 인천 속으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예. 그래서 자력으로 예.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실력으로 된 것이고. 실력으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세대에 소구력이 있고 같은 세대와 동질감이 있고 이런 의원들을 그 세대들한테 전면에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청년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 이런 부분은 모경정 의원이 아무래도 존재 기반이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다른 사람도 잘하겠지만 모경정 의원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전면에 내서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좀 기회를 자꾸 주는 것 네. 그런 방식으로 인적 쇄신을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젊은 정치인들을 그렇습니다. 육성하겠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는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워야지 연공서열 따지고 내가 정치 몇 년 했으니까 네. 내가 먼저 하고 너는 후배니까 나중에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판받고 있는 물론 존중받아야 될 운동권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비판받고 있는 운동권의 구태스런 네. 줄세우기라든가 이런 개파 정치라든가 이런 것은 청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인 1표로 가면은 우리 저 정청래 의원님이 대표가 되실 경우 네. 그 뜻이 아주 쉽게 네. 자연스럽게 달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예를 들고요. 들면 이렇습니다. 예.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 2등 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 당원 조사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것은 거의 다 1등 했어요. 네. 근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꼴찌했어요, 제가. 이런 투표 결과도 드물 거요. 예. 아니면은 이렇게 뭐 다수가 하는 당원이나 일반 당원, 국민 이런 데서는 제가 거의 1등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 수석 최고위원 된 사람은 사실 평당원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의원 투표, 네. 국회의원이 핸들링하는 국회의원들의 오답표가 가능한 데서는 8명 중에 8등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래서 안 그랬구나. 맞는다 이건. 그래서 예. 제가 2등했거든요. 안 그랬으면 예. 제가 1등했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제에 제가 수석 최고위원을 하긴 했는데 네. 그때도 예. 여론이라든가 권리당원 여기는 1등했죠. 근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제가 4등인가 5등인가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전히 네. 국회의원들이 대의원을 장악하고 오다표가 횡행하거든요. 그것은 자유민주국가의 참정권이 보장된 국가에서는 표심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개혁성, 선명성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신 분이 정청래 의원이신데 그러다가 이제 법사위원장이 되시고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기념비적인 법사위원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룬 업적이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새 법사위원장으로 어떤 분이 거론됐다가 그분이 무지하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참 힘든 법사위원장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후임 법사위원장은 누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적임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예. 그리고 제가 당연히 국민의힘한테 넘겨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뭐 0%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그런 어려운 거고요. 예.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근데 저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아,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의 100% 권한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상임위원 교체나 이런 것들도 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권한입니다, 다. 권한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저 사람 빼고 딴 사람 넣어줘 이럴 수 없는 거군요. 그거 원내대표 권한입니다. 아. 예, 그게 할 수가 없고요. 예. 그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건.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예. 저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잘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당원들의 지금 마음이나 예, 예. 정서를 그리고 예. 이제 그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네. 제가 또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문자가 10,000개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예. 핸드폰이 불난다고. 아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된다 이걸로. 뭐 하여튼 예.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분을 그 정청래 의원이 픽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제가 그런 권한이 없고 그리고 제가 픽한다고 되지도 않고 예. 그건 뭐 원내대표가 권한이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예. 그 국회 시스템을 알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텐데 네. 하여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 결정하리라고 저는 이제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후임은 누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좀 그렇죠. 예. 월권입니다. 예. 네. 자, 뭐 이것도 현안이고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는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건의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당 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그거 하려고 합니다. 네. 대통령과 만나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로드맵 그리고 일의 순서 네. 어떤 걸 언제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예. 그것을 먼저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종 이제 대선 그렇죠.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순서가 다 나올 거예요. 중요도와 각 분야별로. 네. 그래서 대통령과 그걸 제일 먼저 상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뭐 행정부에서 할 일은 행정부에서 하지만 국회에게 필요한 일 그런 것은 거기에 시기에 맞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의 전국 운영 구상이 최우선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먼저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순서고 예. 대통령의 고유 권한, 뭐 사면권이라든지 인사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이 네.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대통령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냐,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믿고. 네. 요즘 용어로 무지성 지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만큼 대통령과의 신뢰가 아주 돈독하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이제 몇몇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정보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네. 뭐 또는 뭐 서운병이 들어서 네. 뭐 그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지 말자. 예. 그래서 대통령이 설령 나하고 좀 내가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찬성, 그 결정이 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 그랬더니 어떤 언론에서 뭐 정청래는 뭐 무조건 대통령이 옳다고 그러고 뭐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조건 성공시키니까 그걸 또 비판하는 또 언론도 있고 댓글도 있던데 지금 집권 초기에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것을 믿고 따라야지 네. 지지하고 예. 그 대통령이 한 결정을 성공시켜야지. 아니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최우선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앞서가지 않겠다. 네. 이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누가 며칠 전에 네. 역시 사람을 많이 만나 봐야 돼요.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의 반발장만 앞서가라.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요즘은 네. 당원들이 앞서가는데 예. 반발짝 뒤에 가라. 그래서 예. 당원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끌려고 하지 말고 네. 당원들이 이끄는 대로 반발짝 뒤에서 따라가라.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사실 22대 총선 공천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원 뜻대로 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당원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네. 당원들이 하자는 대로 반발짝 뒤따라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요즘 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던데요. 제가 들었더니 정청래 대표가 되는 것도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정 의원님도 박찬대 대표가 되는 것도 좋다.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분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다 말할 수 없지만 네. 정말 박찬대, 정청래 그리고 둘 다 또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권사인데 권사가 되셨어요? 저희는 그 나사렛 성결 알죠. 잠깐 안수 집사였다가 권사가 되셨구나. 그때는 이제 거기는 안수 집사가 없고 그냥 권사라고 그럽니다. 권사. 네. 권사님. 근데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예. 근데